안녕하십니까.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만들었고요. 물론 제가 지도는 했지만 애들이 만든 거니까 애들 실력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 해서 고등학생들 치고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름 특강, 겨울방학 특강 해갖고서는 강의를 하고 같이 이제 시험 제작을 하고 하는데 잘 만들어요. 이 얘기는 모형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네가 여기 알바하는 친구 몇 명이 손을 듭니다. 네가 1시간에 얼마 받냐? 5,000원대 내외죠, 그죠? 5,000원대잖아, 그죠? 네. 평생 돈 받은 거, 알바해서 받은 거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한다. 설계 의뢰를 하고 공사를 주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줄 거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계 도면, 평면도만 있는 거 하나 딸랑 들고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좀 낮게 설계 도면과 단면도, 조감도까지 만들어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플러스해서 포토샵까지 3D 맥스나 또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CG까지 만들어서 갖고 오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는 다 포함하고 중간에 뭐 스케치 몇 개는 빼고 뭐 도면 몇 개는 빼더라도 저걸 저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 누구한테 줄 거야? 후기 받는 사람. 그렇죠. 저게 훨씬 현실적이죠. 그렇죠. 네. 또 모형을 만드는 첫째 이유는 클라이언트하고의 의견 조율이나 그 다음에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대리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조율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여기 아닌 것 같아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저 나무는 이게 거꾸로 들어도 지금 이 큰 거는 뭐 무게가 있어서 못 드는데 요 작은 거는 거꾸로 들어도 이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무 하나를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를 여기를 선택해서 다른 거를 꽂아줄 수 있겠죠. 이게 뭐야? 현장에서 의견 조율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건 사실 다른 업체에서는 저걸 지네들이 직접 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이 아랫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달라 그래요. 의뢰를 하게 되면. 요 조그만 거는 한 2,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거고 업체에다 맡기면, 저 제작 업체에다 맡기면은. 그런데 직접 제작하면 저걸 제작할 때 나무를 더 만들어 놓습니다. 저 다 만든 거예요. 나무 손으로 수작업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거를 몇 개를 더 가져가요. 가져가서 나무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꿔보는 거야. 그랬을 때 효과 대단하죠?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들어온다는 거.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평생 알바 5차 시급 5,000원씩 받아갖고 평생 안 쓰고 모아서 힘들게 땅을 사고 집을 지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우리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축하는 놈들, 뭐 하는 놈들, 조경하는 놈들 막 욕하고 해봤더니 야, 이거 나 혼자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직접. 자기 혼자 하지 또. 나중에 자기 욕도 못해. 자기가 있으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규대학에서 모형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도 못하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수원농고, 지금 이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고 송전농고, 지금은 용인바이오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천 제1고, 옛날에 이천농고, 제 모교죠. 이 세 군데를 제가 방학 특강을 가면서 방학 때, 그리고 걔들도 1학년 말에서 2학년 초까지는 정원 설계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설계하고 하는 거를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모형 부분은 앞으로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배워놓으면 아직까지는 뭐 많이는 안 쓰여지고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배워서 직접 만들면 저게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조경업체에서 저거를 직접 못 만드니까 의뢰를 준다고요. 모형업체에다가. 그러면 비싼 돈 주고 만들어야 되니까 굳이 뭐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주면은 장당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장당. 제가 아까 보인 그림 있는데 그런 그림 하나만 한 1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저도 해봤고 알바 해봤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알바를 해봤는데 장당 10만 원씩 받고 업체에서 저게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클라이언트한테 딱 컨택될 그런 장담이 된다면 그 돈 들여서 하겠는데 저렇게 했다가 안 되면 그냥 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저걸 할 수 있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림도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직접 다 하면 자기 개인 시간만 좀 들여서 취미 삼아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죠. 저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듯이 도면도 많이 자주 열심히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한반복.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보고 좀 더 도움을 주자면 디자인 관련된 사진, 우리 조경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월간지도 많이 나오죠.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월간지 같은 거. 또 외국 잡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원주택이나 개인주택 정원과 관련된 잡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환경과 조경지라고 하는 그거는 시공업자들이 많이 보는 책이고요. 전원생활이 대부분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책자인데 어여튼 간에 안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보고 디자인을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자꾸 봐야 됩니다. 보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 또 제가 말씀 한번 또 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전문 디자이너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끼면 됩니다. 똑같이 못 베껴요. 내 그림을 선생님들이 똑같이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베낍니다. 절대 못 베껴요. 그 누구도 우리 직원들도 내 그림을 똑같이 못 베껴.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자기 스타일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모방을 하다 보면 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방을 한 거를 디자인한 거를 다시 시공을 하면 시공자도 또 변형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거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모형하고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로 오래되고 디자인을 오래 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우연치 않게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또는 약간의 뭐 사전 감이 좀 있어서 한두 번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도 디자인은 사실 초보자가 정말 획기적인 게 나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경의 디자인은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중에 한 번도 분류가 비슷한 게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누가 했어도 했었습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한 번씩은 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방하면 돼. 잘 된 거를 따라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성된 거는 다른 게 나온다. 완전히 다른 거는 비슷한 거는 나와도 다른 게 나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게 나온다. 제가 지난주에 칠판에다가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라인을 그렸어요. 그 내가 집에 가서 생각했죠. 우리 선생님들 그림 그리라 그러면 다 똑같이 나오겠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거만 보고 다 똑같이 그리니까. 그러면서 내 경험으로 따져보니까 똑같은 그림은 나올 수가 없더라. 또 우리 선생님들 여지껏 살아온 게 있잖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들이 있단 말이죠. 에? 자기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거기다가 조금씩 가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 다른 게 나오죠. 자, 오늘 제가 디자인을 또 모형을 완성된 모형까지 해서 도면이 이게 실질적으로 저 현장의 도면이고요. 제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도인가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8년 10월에 제가 설계한 거네요. 완성된 집의 사진도 이렇게 있어요. 사진도 있고 실제 저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집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경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와서 보더니만 자기 거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해줄 때 도면을 그려서 같이 했던 거를 도면을 같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 문제로 지워지는 도면인데 완성하고 채색 컬러링이라는 말도 쓰지만 레터링이라고 하는 말이 정상 명칭인데 레터링 한다고 해서 채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도면을 그리고 채색을. 나는 그림 그릴지 몰라. 도면은 그림이 아닙니다. 룰 공식에 의해서 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림하고 별개예요. 뭐 약간의 감, 채색, 색깔의 여자분들은 뭐 대부분 잘 하더라고. 우리 여자분들 옷 입을 때 옷 맵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입는 분들 없잖아. 옷 색깔의 립스틱이나 화장 색깔까지 바꿔가는데, 그죠? 머리 컬러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만 있으면 돼. 그런 정도의 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조경기능사 시험, 이건 제가 그린 건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하다가 수업을 하려고 그려놓고 이걸 채색까지 한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약간은 틀린데, 왜냐하면 이게 이 형태의 여러 개의 도면이 나오거든요. 여러 개의 약간씩 틀린 게. 그걸 보고 약간 이제 모형은 변형시켜서 약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거죠. 좀 PPT가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몇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요, 제가 현장 소장하면서 만들었던 현장 사진들이고요. 이거보다 더 훨씬 많지만 몇 개만 제가 사진을 좀 담아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천의 명품거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부천 굴포로라고 하는 그 4차선 또는 6차선 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같은 공간인데 매너블럭이라고 하는 성곽 쌓는 벽돌입니다. 콘크리트 벽돌이고요. 가운데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디자인하고 시공 제가 다 직영으로 직접 한 건데요. 지나가 보셨어요? 그래요. 그럼 그때 저거 우리 선생님이 만든 거야 그러시면 돼요. 진짜 봤어야 되는데. 소나무를 먼저 심어놓고 성곽을 쌓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사예요. 뿌리 분이 굉장히 클 텐데 먼저 해놓고 그 자리에 맞춰서 그대로 딱 집어넣어야지만 이 성곽 그 알 이렇게
굴곡을 탈 수 있겠죠, 그죠? 이 공사가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면 만약에 소나무가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새로운 공사가 되는 거야. 소나무만 죽은 것만 빼내고 다시 심을 수가 없고. 근데 저 정도에 뿌리가 내리나요? 네, 큰 나무가? 밑에는 땅이잖아. 옆에만 지금 공간이 작은 거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유공관하고 배수관하고 다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구조적으로 다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항아리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돌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건 이제 막 심어놓고 사진을 찍은 거라 여기 반송 같은 경우는 모형이 지금 모양이 안 잡혀 있죠 여기. 이거 이제 차차 잡아나가고 유공관도 묻혀져 있고 와이어 지주대를 묶어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황토 발라져 있죠, 그죠? 네. 지난번에 제가 황토 발라져 주는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아주 촘촘히 잘 발라져 갖고 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라인에 이런 그 해놓은 게 지금 건너편에도 하나 보이죠? 양옆으로 해갖고 이런 구찌가 50개가 넘었어요. 이런 세트가 50개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소나무를 강원도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90 몇 줄을 갖고 왔으니까 돈 좀 됐겠다고요? 자, 요 다음 사진은 수원의 그 농수산물 시장의 공간인데 이 공간이 거의 뭐 버려진 공간이죠. 주차장으로 쓰여지거나 창고처럼 이렇게 야적해 놓고 이 차는 1년 365일 이렇게 서 있어. 창고로 쓰고 있는 차예요. 창고가 따로 없으니까 요 바로 앞에 다 저렇게 해놓고 이건 안 움직이는 차야. 아예 빵꾸 나갖고 오랫동안 차 세우는 이 바람이 빠지잖아요. 방치된 차량입니다. 막 고추 널고 이건 여기 고추 널려 있고. 이런 차는 왜 시에서 담바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안 나오나? 내가처럼 빼가지고 방치 차량으로 끌고 가야 되죠. 예. 근데 갈라 그러면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차 주인이 차에 내 차인데요? 이러니까 방치 차량 아닌데요? 고장 나서 잠깐 세우는 건데요? 할 말 없잖아.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큰 공사 여기다가 뭘 크게 하기 위해서 보도보독을 다 걷어내고 일단 기초 하단만 만들어 놓자. 그리고 디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정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초 하단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본유를 갈아줘야 되는.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고만 있어요. 웃기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시공 전 과정이고 이게 시공 중 과정입니다. 이게 시공 후입니다. 계속 있죠? 이 차 치우라고 안 치워갖고 여기에다가 지금 안전띠를 여기다가 묶어놨잖아. 대단하시더라고. 여기가 농수산물 시장 입구예요. 여기쯤이. 그래서 바로 앞이라서 화단을 좀 막 그 정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뭐했고요. 그래서 좀 직선적이고 원 이런 것만 써서 간단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막 심어놓은 상태였어요. 잔디입니까? 아니에요. 다 초본유입니다. 잔디는 하나도 없어요. 꽃이에요. 막 심어놓은 상태고 나중에 이제 자라서 거의 무릎 높이 정도로 얘네들이 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원래 보도가 있어야 되는 라인인데요. 있어야 되지.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은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예, 왜냐하면 제가 그 후에 공사까지 다 맡은 게 아니니까 이것만 맡다 보니까 그 후에 시장이 안 바뀌었다면 아마 이거 공사까지 제가 다 맡지 않았을까? 디자인하고 같이. 맡지를 못했어요. 네, 그랬겠지. 임시로만 해놓는다고 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던 건데. 예. 보통 보면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보도블록을 다 파쇄시켜버리죠. 건축 폐기물로. 이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 보도블록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거였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모아놔갖고 저걸 나중에 이제 싣고 가서 보관했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또 현장에서 그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분들 우리 직원 아닌데 뭐 하는지 아세요? 꽃 뽑아가는 거예요. 이 주변에 나중에 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다 뽑아갔어요. 야생화가 초화지. 초화가 야생화고. 1년생이냐? 예. 다년생입니다. 심기는 다년생을 심었어요. 요거 이제 요런 것들만 포인트로 준다고 맨드라미를 심었던 거고. 예. 막 섞여 있긴 한데 주 다년생이었었어요. 이게 이 정도 공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사죠? 그죠? 네. 그치. 네. 이게 여기에 들어간 초본유가 18,000번입니다. 3명 갖고 이틀? 3일? 3명 갖고 안 돼요. 이게 초본유들은 포트판에 오기 때문에 2, 3일 안에 심어야 됩니다. 그 길어지면 식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소요가 물을 줘야 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소요가 생기는데 인원은 늘려야지. 아줌마들 전문 인력 아줌마들 10명이 와서 이틀에 한 겁니다. 전문 잔디 아줌마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엉덩이 의자 여기 붙이고 다니는 아줌마들 있죠. 예. 그 아줌마들 도시락 싸갖고 오면 6만 원. 밥 주면 5만 원 하루. 그렇게 해갖고서는 했는데 10명이 와서 이틀 심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초본유 간격은 어느 정도나? 10cm가 안 돼요. 네, 원래 10에서 15cm를 잡고 있거든요.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건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다 붙어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수원의 무슨 역이지? 예? 아니에요, 수원입니다. 화성? 아니에요. 화서역입니다. 맞다, 화서역. 화서역이 여기 정도에 있고요. 여기 정도에 있고 여기가 이제 농협 건물입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쓰레기를 1차 치운 거예요.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이었고요. 요 앞에는 동네 할머니들 텃밭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벌금은 따로 내셔야 되고 텃밭에 심은 거는 보상을 해줘야 돼. 그게 규정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쓰레기장이었고요. 설계 도면도 없었습니다. 보통 관에서 나오는 이런 공사는 설계 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비 주고 관에서 도면을 만들어 갖고 입찰을 해서 입찰 낙찰받은 업체에 시공을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워낙 이 동네에 말이 많아갖고 디자인도 못 뽑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가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위에 인공기반토입니다. 땅 토심이 2m밖에 안 나와요. 배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처음에 딱 이렇게 왔을 때 봐서 작물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 한번 해보자.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사람이 인력으로 먼저 쓰레기를 치웠어요. 이 상태가 사람이 인력으로만 치운 상태입니다. 보상도 일부 아직 안 된 상태, 작자를 못 만나갖고
공사 시작되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워서 여기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공지 하나 붙였죠. 농작물 키우셨던 분들은 2번으로 주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붙여놓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근데 내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는데 화장실이 자판대입니다. 자판대. 자판대. 예. 난 들어보도 못한, 난 뭐 맥스웰 커피 뭐 이런 거 다 뭐 들어봤는데 이름도 이상한 아주 옛날 자판기 있죠? 초창기에 나왔던 자판기 방치돼 있어. 이 옆에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예요. 주인이 없으니 처리도 못하고 저걸 주인을 찾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결국은 공지 붙여놨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서 다 고물 처리해버렸어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데고 이게 여기 뭐 이상한 안테나 하나 같은 게 서 있는데 이거는 여기 지하도니까 물이 차면 물이 찬다고 알려주는 신호기예요. 안테나입니다. 이게 여기에 뭐 또 뭐 몇 개가 여기 뭐 지작물들이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왔던 흔적 아무것도 없죠? 배수가 안 돼요. 여기만 내가 왜 텃밭을 여기만 했나 싶었더니만 이쪽은 들어가자마자 이만큼이 그냥 푹 들어가 버려요. 내가 작업화 안전화를 신고 갔는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는데 푹 빠져버렸어. 날씨도 밝고 아주 좋은 비도 최근에 안 왔었는데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으로 인력으로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땅을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포크레인을 하나 불렀는지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요 라인만 빼고는 여기는 다 그냥 시궁창에 막 푹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농사를 못 짓던 것 같아요.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람이 170 기준으로 따지고 하면 나오겠네. 내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고 500평도 안 되죠. 500평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하면 500평 나오겠다. 네, 여기까지 하면 500평 뭐 우측 나오겠는데 뭐 하여튼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환, 흙을 바꿔주자. 다 파내고 흙을 새흙으로 다시 받자. 네, 여기서 나온 흙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덤프로 그냥 3억에 흙까지 다 바꿔야 되고 나무 심어야 되고 내가 나 먹겠어? 아, 이 수원시청에서 아주 머리 굴린 거지. 아주 여기다가 간판까지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 팔고 디자인 새로 하고 싸게 그냥 난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진짜. 거기에다 겨울에 시작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공사 중사지입니다. 네. 아, 요거는 이제 도시녹화라고 해서 쉼터공원을 만든 거고요. 여기 지금 노란 꽃 피어 있는 거 뭐겠어요? 산수유, 매실나무, 이게 다 뭐냐면 배롱나무입니다. 여기 나무 보이시죠? 소나무 보이시죠? 이 소나무는 금산에서 캐온 조형소나무, 아락기, 그러니까 막 캔 나무죠. 산에 있는 그냥 방치되어 있던 나무인데 산이 하나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깎이게 됐어요. 그 깎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왔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심을 때 눈이 왔어요. 5월 달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기초공사 땅 파서 날르고 해고 겨울 내내 기초공사 다 해놓고 이제 봄입니다. 꽃 폈으니까 봄이잖아요. 그죠? 산수유 제일 먼저 꽃 피는 거잖아요. 그죠? 봄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 저걸 심는데 요게 이 나무 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찍은 거거든요. 이 나무 심는데 눈이 왔어요.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50톤 크레인이 와갖고 이 소나무를 심으려고, 여긴 밟으면 안 되잖아. 이쪽에서 심으려고 50톤 크레인이 와서 나무를 들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50톤 크레인이 휘청. 야, 이거 이러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나지. 뉴스에 한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50톤 크레인 반납시켜버리고 150톤 크레인 불러. 그래갖고 150톤 들어와서 여기 길 2개 차선 막고 저 소나무를 심었어요. 여기서 이제 옥상에서 찍은 거다 보니까
나무들이 작아 보이는데 사람 허리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허리하고 여기 있는 나무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이만한 나무예요. 이만한 나무. 높이도 굉장히 18m, 17m 막 그랬어요. 보통 관에서 하게 되면 2개 정도 심는데 저는 4개 또는 5개를 유근관을 묻었고요.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마운딩입니다. 마운딩이 살짝 있어요. 4m는 아니고 한 3m도 안 될 겁니다. 3m 안 돼요. 이 자체가 여기보다 여기를 살짝 높여놨습니다. 물 구배 때문에, 배수 구배 때문에 살짝 높여놓은 상태고 여기를 마운딩 올려놨으니까 3m까지는 안 되고 한 2.7, 8m 나오겠죠. 자, 이게 지금 시공 중 사진입니다. 완료 사진 보여드릴게요. 완료 사진입니다. 그해 여름은 아닌 것 같고 초여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7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LED 등이죠. 가로등입니다. LED 등.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LED 등이 여기에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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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 설치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 LED 등으로만 해놓고, 요거 원두막은 제가 설계를 해서 우리 반장이 직접 만든 겁니다. 사온 게 아니고. 저걸 사게 되면 한 800만 원 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하도가 있죠? 예, 사람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기찻길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하도가, 사람 길도 있고 차도도 같이. 여기서부터 끊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서 요 구간이 바로 인공지반 구간이었죠. 지금 이제 요 밑에 요런 데 밑에 다 초본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야생마들이. 여기에는 또 박태기 나무라고 봄에 핑크색 꽃 피는 박태기 나무가 또 여기 동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계절이 겨울이라 뭐 볼 수 없지만 봄에 보면 여기 지나가다 보면 분홍색 꽃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나무도 많이 컸고요. 네, 지금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여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원인데요. 수원인데 건물이 이쪽과 이쪽 건물, 따로 이제 건물이 있고 건물 사이에 요게 회화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회화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화나무들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없이 있죠.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옛날에 여기가 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그래서 일로 차들이 다녔었는데 여기를 막아버렸는데 아스팔트를 놔둔 상태에서 흙만 살짝 채우고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심이 얼마 안 돼갖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다 땅을 파내고 또 흙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또 아까 굴포로, 부천 굴포로 성곽 쌓기 한 것처럼 그렇게 성곽 쌓기를 해서 흙을 좀 높이자 하고 다른 나무를 심자, 교목을 심지 말고 반송을 심자 해서 공사를 진행한 예인데요. 공사 중사진입니다. 경계석 다 걷어내고 소나무를 회양목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수간 주사를 주고 또 연면 시비를 해서 복구를 시켜놓고 이 나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옮겨 심어놨다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초본유들을 다 심어서 지금은 아주 꽃이 흐드러지게 야생하고요. 흐드러지게 펴있고 반송을 심어서 대리석이 아니고 매너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외국에 잿빛 형태에 나오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나라 업체에서 모방을 해서 특허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밖에 안 팔아요. 비싸. 지금 이제 이거는 안짐석으로 쓸 수 있게 상판을 갖다 붙인 거여서 여기서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LED 여기 다 있어요. 이게 지금 공사 끝나고 처리를 안 해서 치우지를 못해서 모래를 깔아서 그 사이사이마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라서 그걸 깔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밑에서 LED가 태양광으로 충전된 LED가 밤새도록 비치고 있죠. 수원에 있는 어린이 공원 있네요. 공사 전 사진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아파트 사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인데 사고가 몇 번 아이들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거기 가면 애기 다친다고 애들도 안 보내고 그래서 거의 범죄 구역으로만 고딩이들 와갖고 뽀닥으라 그러지 본드 물고 가스 물고 완전히 범죄 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에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게 이제 나라 건데 땅은 나라 건데 나라 공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다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시켜 놓은 상황이었었어요. 주민들이 공사한다고 사진 찍으러 이게 아파트 지금 여기 사진 찍은 데가 아파트 옥상인데 워낙 말들이 많아갖고 아예 사진도 못 공사는 무슨 얼어 죽을 공사냐 막 그러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전 사진은 없고 이제 중 사진부터 보실 수 있는데 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한 나무들이 많았고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느티나무인데요 이만해요. 오래 묵은 느티나무들도 많고 나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소나무, 이 느티나무가 다 캐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필요한 나무만 몇 개 남겨놓은 상태고 그 나무가 지금 수원의 환경사업소에 심어져 있고 한여름에 식재해서 좀 위험했었는데 다 살아서 하나만 죽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이 공간은 어르신들 이런 데는 어른들이 좀 상주를 해야 돼요. 노인네들이. 그래야 애들이 안 가지. 그래서 어른들 요거 게이트 볼장 만들겠다고 한 거고 이게 현장 사무실인데 공사 중 사진이고요. 지금도 이제 공사 중 사진입니다.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돈이 좀 안 돼서 체육시설로 좀 바꾸고 유모차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었고요. 게이트볼 인공잔디를 설치해서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5m 정도 높아서 보이지 않아요. 밑에 있으면. 그래서 범죄 구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주차장하고도 여기도 약 한 60cm 정도가 단차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원래 그 지대가 높았던 데. 네, 원래 지대가 높았던 데죠. 이 지대가 높은데 이 슬럼프 만드는데 굉장한 공법이 들어가야 돼요. 슬럼프 경사, 법적으로 허용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되고 돌쌓기도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안전면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낼래야 짧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길게 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뭐 자전거 뭐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주차장하고 여기에 길을 또 하나 냈어요. 이게 주차장은 이 공장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가운데 낑긴 정부 땅인데
협의를 해서 나중에 여기를 뚫어줬어요. 여기에 지금 쪽문 하나 보이는 것도 이제 개방을 해줘서 여기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통행량이 좀 많게. 그래서 이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또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여가 공간으로, 체육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지금은 아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심어 놓은 것들이 모란이 심어져 있어요. 완성된 겁니다. 네. 제일 큰 게 이 지금 경사면이 없었어요. 그냥 깎인 면이어서 여기서 낙상 떨어지는 거죠, 애들이. 네. 그런 사고. 어린이 놀이터의 그 미끄럼틀이 높았어요. 원래 규정상은 엄마들 키 높이에 미끄럼 상판이 보여야지만 안전 높이입니다. 그래서 150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놀이대 지금 설치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상판에 올라가 있는 발이 보여야지 안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먼저 설치되어 있던 거는 거의 사람 키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에 애 발이 안 보였어요. 앉으면 애가 안 보일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도. 그래서 얘가 이제 어린이 공원으로서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저기 바닥재는 어떤 거예요? 점토 블럭입니다. 네, 점토 블럭이고 여기는 이제 모래입니다. 다 50cm 모래. 네. 관리규정상 여기 관리규정이 이제 붙여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살균하게 돼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모래는 로타리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 제가 수원입니다. 수원인데 길인데 지금 프렌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뭐 좀 식상하다 해서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유행이 돼갖고 지금 수원에는 되게 많이 돼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가갖고 많이 한 건데 아마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저렇게 이걸 사고석이라고 얘기하는데 10cm짜리 10cm짜리 사고석 30cm, 20cm, 30cm짜리 뭐 여러 가지 사고석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사괴석이에요. 4개의 모서리가 있는 돌이다. 그래서 사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괴석 이제 사이즈를 10cm가 제일 작은데 10cm짜리 사괴석 이거는 굴림돌입니다. 원래는 사괴석 그러면은 정으로 또는 기계로 반듯한 각을 갖고 있는 건데 얘는 굴려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사고석이죠. 비쌉니다. 그걸 이용해서 두 줄로 이용해서 화단을 만들고 보도부독을 다 걷어내고 지금은 이제 짜집기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커팅기로 잘라서 요 사이에다 지금 자르고 있는 거죠. 이건 콘크리트 벽돌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냥 커트만 하면 됩니다. 매너블럭이나 또는 점토블럭 이런 것들은 잘라내는 절단기, 회전 절단기를 써야 되는 거지만 얘는 간단하게 그냥 털컹 하면 깨져요. 그래서 거기다 짜집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화성호상 교육청입니다. 화성호상 교육청인데 향나무가 아니고 섬잣나무예요. 오엽송.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만큼 뜬 게 보시나요? 여기? 집안 침몰이 일어나서 건물하고 집안하고 약 30cm가 가라앉았어요. 이게 산을 깎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에서 잘못해갖고 너무 많이 깎아낸 거야. 그리고 다시 높여야 되니까 그걸 갖다 엎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성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다지질 않았던 거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얘가 주저앉은 거죠. 집안 침하가 일어난 겁니다.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만든 겁니다. 이게 1년 정도 뒤에 만든 건데 화단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주저앉는 거죠. 이게 이만큼이었었던 게
이만큼으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으면서 문제가 됐는데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입니다. 봄이에요. 나무들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봐달라 해서 땅을 파왔더니 1m도 안 팠어요. 1m도 안 팠는데 건축 폐기물들 밑에서 막 나오는 거야. 25톤 덤프 앞사바리로 쓰레기만 한 5차 나갔습니다. 건축 쓰레기만.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교육감하고 둘이서 나하고 둘이서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 위에다 나무 심어놨으면 나무가 오죽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키가 더 있던 건데 잘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변에 그 탐침봉으로 탐침을 해봤어요. 압이 얼마큼이나 되는지 탐침을 해봤더니 사후로 주저앉아야 한 10cm 정도 주저앉겠더라고요. 앞으로 주저앉을 기미를 이제 확인해 본 거죠. 탐침봉을 압력 탐침봉이라 그래서 땅에다가 쑤셔 놓는 과정에서 압력을 체크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침몰될 거다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감안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cm 정도 더 주저앉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멀쩡한 나무를 캐서 옮겨놓은 이게 원래 정상적인 나무예요. 이 나무들이었었는데 죽고 해갖고 잘라낸 게 아까 그렇게 짧은 나무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연못이 그 자리입니까? 지금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 연못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거 저기 교육생 가서 교수님 시공을 봤습니다. 오, 누가? 진짜요? 화성호상 교육장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그 2층 그 위에 되게 교육청이 네, 맞습니다. 단이 높은 데 있어요. 예,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위에 주차장이죠. 이게 본관. 예. 그래서 일반 그 전문가가 했다는 잘 되있더라고요. 근데요, 저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땅이 자꾸 가라앉는 데면 거기에다가 연못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시공된 공법이 지금 상한 난지도 예전에 지금 이제 난지도가 아니죠. 상한 난지도에 들어갔던 방수포를 이용한 건데 거기 방수포가 인장 강도가 10cm 파이 10cm 샵에 인장 강도가 30cm짜리 고무 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0cm짜리가 늘어나는 게 30cm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꾸가 안 나. 그게 난지도 바닥에 몇 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하게 되면 거기 매립 쓰레기에서 침출수라고 하는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개울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올라오는 지하수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밑에 방수 시설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그때 썼던 내용인 고무 매트를 여기다 활용을 한 거죠. 그럼 그거가 이음매라든지 이런 거 전체 다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연못에. 바닥에. 바닥에 다 설치되어 있는 코팅을 해버리는 거. 코팅이 아니고 그냥 매트예요. 우리 차량 호로 같은 겁니다. 차량 호로 같은 건데 이음매 없이 그거를 전체를 다 연못을 싼 거예요. 문제는 돈이지. 예. 침몰은 되고 있고 내가 퍼낸다고 퍼냈는데 더 못 퍼낸 밑에 건축 폐기물도 있을 것이고 그 라인만 팠지 다 파내는 건 아닙니다. 옆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이 유해물 이런 것들을 나무 분명히 심으면 죽을 텐데 방법이 없어서 화단 전체를 여기를 드러내고 이 화단 전체 연못을 포함해서 다 여기에 전체로 다 방수포 지금 얘기한 고무 방수포로 다 하고 여기만 또 연못자리만 또 다시 또 하고 이중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사 애초에 건축할 때 조경이 끼게 되면 제대로 된 조경업자가 끼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건축도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건축에서 조경을 하도를 주다 보니까
하도준 냅툰 그냥 심어 그러면 그냥 심는 거지. 그 밑에 뭐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큰 돈 들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이게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확인도 해주고 있고. 근데 거기 관리 기술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매뉴얼을 제가 줬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연못은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연못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시설 관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리모델링은 다 이 교육 거기 다 제가 리모델링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정원사 작년에 1기부터 여기를 1년에 3번씩 가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 교수님 거기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수생스님도 식대를 하겠다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기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교육청답기는 했는데 진짜 교육청답지 뭐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이나 연수 뭐 이런 거 이 자체 교육장이 따로 있고 운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 뭐 해갖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공간인데 외부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테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 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저기가 됐죠. 리모델링을 했죠. 그것도 폐교나 화성 지역의 폐교 이런 데에서 캐온 나무들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새로 들어온 나무를 한 게 아닙니다. 저기가 성장나무라고 얘기하는 게 오엽성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엽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엽성은 지금으로서는 국명이 아니고 섬잣나무가 국명이고 오엽성은 이제 별명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는 데서 나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아까 캐는 거예요. 그거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나요? 아니면 그 주인이 갖나요? 살아있는 나무? 당연히 주인이죠. 네. 당연히 주인이죠. 그게 간혹 가다가 누락되어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럼 현장 소장이 먹는 거. 비용은 다 자기 부담이고. 그 중에 하나 시설물이죠. 네. 와이어 메쉬를 이용한 건데요. 네. 물이 계속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벽천이죠. 벽천이에요. 여기 1.5m. 1.5m. 한 30cm 묻힌 상황이고. 물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잡석으로 채우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고사리류하고 이끼류하고 네, 양치 식물들이 있고. 네.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게 막혀 있더라고, 구멍이. 여기 구멍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구멍이 막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식물이나 여기에 고기를 키우는 데는 물이끼 같은 게 이 구멍을 메꿔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도 그 구멍이 메꿔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매뉴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한번 맥히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터가 고장이 나버려요. 과부하 걸려갖고. 모터도 하나 고장 나갖고 바꿔주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바닥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청소를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갖고. 관리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두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생물이 안 사는 데라면은 락스 몇 방울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락스 한 컵씩 부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데 식물을 생태 연못이거든요. 이게 인공 생태 연못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갖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의를 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안 가봤는데. 이게 이제 흐르는 게 아니고 담수죠. 가둬놓은 물이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연못에 대한 설명 잠깐 드렸는데 연못은 그 안에 물 안에 스며 있는 용존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 안에 스며 있는 공기, 미세 공기들이죠. 그게 있어야지만 물이 썩질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 있죠. 그래서 물을 떨어져서 여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미세 공기가 공급이 되고 이 물 자체는 이 안에서 서로 순환이 되게 밑에 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돌아요, 계속. 그러니까 흐르는 물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데에서 안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흔하게 연못하면 수련이나 연꽃을 심어야 되는 거지만 저기는 연꽃이나 수련이 될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면 수반, 우리 플랜트 박스라고 하는 원반을 써서 그 원반을 살짝 수면하고 맞춰 놓으면 여기는 물은 흐르는데 여기는 물이 안 흐르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련을 심어 놓으면 됩니다. 전면에서 본 거죠. 또 하나의 디자인, 그 이제 연못의 세 개의 형태의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고였던 게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이것도 이 안에서 용존산소가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여기 물 보셨나요? 굉장히 깨끗할 텐데. 담수인데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에서 이 물을 계속 순환하면서 걸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수를 씁니다.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쯤에 수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외부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수위 조절기가 있고 그 수위 조절기는 전자식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지하수가 자동 보충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청소만,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 입수구가 바닥에 물 이 위에 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입수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기 물때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청소, 그 다음에 아까 메쉬 펜스 사이에서 나오는 구멍, 입수구, 그런 것만 청소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해주네. 그리고 이제 모터 관리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잘 안 옵니다. 겨울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기껏해야 한 50cm 될 것 같지 뭐, 그렇지만 1m가 넘어요. 수심 깊이가 1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고기가 월동을 할 수 있어요. 지하수는 일정의 그 물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얼음이 위에 살짝 얼고 말고. 근데 이쪽 집에 내가 이 관리자들한테 이거 절대 물 스톱시키지 마라. 그러면 언다. 그러면 장비도 고장나고 배관도 막히고 터진다. 했는데 재작년인가 겨울에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다 실험을 바꿨잖아. 미치는 거죠? 매뉴얼까지 해줬는데. 작년인가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치마가 또 한 번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요 옆에 다른 게 문제가 돼서 제가 보수를 하나 했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털? 식물 중에 이런 미친년머리 같이 나오는 거 있어요. 산에 가면. 수엉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엉. 수엉이라고 하는 별명인데 별명. 풀이인데 원래는 이 잔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잔디류로 분류하는 건데 미친년 머리처럼 이렇게 묘 주변에 산에 가면 많아요. 흔해요. 미친놈 머리. 네. 그거를 이제 산에서 캐다가 이런 표현을 했고요. 요 안에가 이제 억새가 있는데 억새가 나오기 전이라 아마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물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물 내려옵니다. 일로. 이 안에 저쪽 안에 위에 있는 것들이 수생식물들이에요. 아닙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게. 아닙니다. 이 안에가 이만큼이 비어 있어요. 이만큼이 비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그리고 그 안에 펌프가 아니고 펌프는 물 안에 있는 겁니다. 펌프는 무조건 물 안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안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수조라고 하죠. 물통. 물통에 물이 받아진 상태에서 흐르는 거죠. 그 수위가 돼서. 절대 이 안에는 모터를 넣는 게 아닙니다. 모터는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수압이 맞아요. 그 모터가 수중 모터가 그리 펌핑을 한다는 얘기. 그렇죠. 펌핑은 이제 여기 있는 모터가 일로 펌핑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살짝 기울여 놨거든요. 왜냐하면 평행한 놈에 여기 있는 식물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진상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높지 않고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살짝 내려놓은 건데 왜 내려놨냐면 여기에 있는 식물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건데 문제는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누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건축물에서 이탈이 돼 버린 거야. 예. 한 3cm가 벌어졌어요.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빨리 좀 와보시라고. 이게 치마가 몰랐는데 봄 되면서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3cm 정도 이격이 됐다. 문제가 없겠느냐. 한번 와보시라고. 갔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녀 봤는데 한 5cm 정도가 치마가 10cm 정도 치마 될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주변 치마가 한 5cm 정도가 더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앞쪽이 다 주차장인데 주차장 바닥이 죄 갈라진 거야. 그 땜빵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서 저를 불렀죠. 앞으로도 더 갈라질 것 같다. 더 집안 치마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여기를 보니까 한 3cm 정도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별도의 구조체이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해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이 자체가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뒤에 시멘트로 채워놓기만 하고 그 시멘트에는 이제 그 프라이머라고 하는 접착성 시멘트 접착제를 집어넣어갖고 일반 시멘트가 아니에요. 일반 시멘트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벌어지면 또 할 텐데 프라이머를 같이 섞어서 써서 약간 본드 같은 거죠. 고무성. 그래서 벌어지더라도 조금씩 아주 진짜 한 1cm 이상 벌어졌을 때만 이격이 되지. 괜찮게 해놨죠. 이 소화전이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 소화전이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전기나 이런 통신시설은 선이잖아요. 그죠? 집안 침하가 일어나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배관은 하수관하고 입수관 이런 상수도 이런 것들은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 다 깨져버려요. 이거 집안 침하 처음에 일어나고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배관 물 터지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 전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랬던 현장입니다. 자, 여기는 제 지인이 서울에 한참 태국 전통 마사지 샵 유행할 때 지인이 마사지 샵을 하겠다고 실내 조경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제가 실내 조경을 할 때입니다. 지금도 물론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들어가는 입구를 스케치를 제가 한 거고요. 진짜를 쓰지 않고 이미테이션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미테이션 덩쿨 좋아. 스케치를 한 거고요. 로비에 들어가는 입구에 태국풍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런 프린트 박스를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직접 시공할 때는 평면도를 쓰지 않고 스케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남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남이 시공한다면 도면을 그려줘서 도면으로 시공을 하겠지만 이런 스케치 기법으로도 직접 시공을 합니다. 벽체 인테리어 부분이고요. 시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입구. 이게 지금 여기는 되게 환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둡게 나오네요.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아예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바데질도 하고 이런 소품들까지 다 시장 조사를 해서 사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아까 그거 프린트 박스 벽이죠. 이거는 옥상 조경인데요. 서울에 이선미? 강선미? 하는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 샵이 있고요. 2층에 가내 수공업 하는 공장 형태가 있고, 하여튼 3층 사무실이고, 이런 건물 자체가 그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사무실인데,
제가 의뢰가 와서 갔는데 누수가 된다고, 건물이 오래된 걸 산 거죠. 누수가 된다고 자기네가 방수 시공을 해놓고 조경을 해주십시오. 플랜트 박스까지, 화단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가봤죠. 아, 이놈의 초록색 방수 페인트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FC요? 예. 미치겠어. 왜 이렇게 초록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색이 나오는데. 청량감이 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요? 초록색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초록색이 쓰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조경 경관적으로는 되게 안 좋은 경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완전 촌스러운, 진짜. 어쩔 수 없죠. 뭔 소리 하는 거, 수만 가지 색이 다 나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나온다고. 투명 색깔까지 있어요. 그러니 내 미친 소리, 미치겠다는 소리예요. 미치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자, 그랬던 현장인데, 내가 너무 이 색상이 감이 안 살아서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해. 해갖고 우리 과장이 시공을 한 예입니다. 소나무를 심고 있죠. 근데 저 흙들은 다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크레인을 올리는 거죠. 여기가 7층 건물 옥상입니다. 300톤 크레인 들어와야 돼요. 300톤 크레인. 이게 흙이 인공 토양이죠. 퍼라이트. 퍼라이트 위에다가 이제 마사토를 10cm 정도 올리고, 그냥 퍼라이트만 쓰는 게 아니고 층이 있습니다. 맨 밑에 퍼라이트, 위에는 육성토, 퍼라이트하고 버미큘라이트니 또는 피트모스가 섞인 육성토가 들어가야 되고, 또 위쪽에 그 퍼라이트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야 식물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퍼라이트만 쓰면 바람만 불면 이 나무들 다 제껴지죠. 바람만 불면. 거기다 지주목도 안 하는 데 많습니다. 지주목까지 해줘야 돼요.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이 색깔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옥상에다 지금 뭘 높인 거잖아요. 이게 플랜트 박스죠. 벽돌 하나, 그것도. 네? 벽돌 하나. 벽돌 하나 몇 센치예요? 폭이 9cm, 6cm? 9cm, 9cm, 9cm. 이거 9cm짜리예요. 이게 얇아 보이죠? 환장하는 거지. 이거 점토 벽돌로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고. 그럼 거기다가 무슨 색깔을 쓰는 거죠? 회색. 만약에 벽돌로 쌌다면 회색도 두 개로 나눠서 투톤으로 했으면 훨씬 낫을 겁니다. 흰색으로 이 라인을 이렇게 주고 여기에는 회색으로 쓴다든가. 분명히 방법은 있었을 텐데 다 해놓고 나서 불러갖고 아주 그냥.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막 치듯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막아주고 여기를 나무를 방부목 처리, 예, 마감 처리, 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 예. 내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가 앉음석을 설치하자. 앉음돌. 예, 벤치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돌로 할 건지 벽돌로 할 건지 목재로 할 건지. 근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적용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돼. 예산이 그게 없대. 나무만 심고 말아달래. 벤치는 돈만큼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500만 원 드리면 500만 원짜리 적용이 나오고 10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1000만 원 드렸는데 500만 원짜리가 나올까 봐 겁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5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 효과 나오고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효과가 나온다면 당연 좋은데, 많은 업체들이 설렁설렁 등 넘어 배우시듯이 배워갖고 난 할 수 있어 해놓고 1000만 원 받아놓고 500만 원짜리 만들어주는 게 문제잖아요.